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황 PD입니다. 자, 요즘 서울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여러분 이 집값의 급등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흐름도 그렇고 지금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금리다. 결국 금리예요. 얼마 전에 그 엔캐리 자본 때문에 미국 나스닥, 우리 아시아 주식 다 폭락했잖아요. 엄청난 폭락을 했잖아요. 자, 그때도 뭐예요? 일본의 금리가 내렸잖아요. 그죠? 일본의 금리를 올렸죠. 자, 올리니까 그동안 빚을 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엔캐리, 그죠? 빚을 갚기 위해서 주식을 집어 던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자,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주식도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했죠. 사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나스닥은 전문가들 증권 전문가들 나오고 별 이야기를 해도요, 그건 거품이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주식이 계속 올라가요, 그죠? 실적을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떤 상승률이라는 게 있죠. 이익이 그렇게 늘어났나요? 그죠? 그리고 미국의 주식이 올라간 것은 매그니피션트 7이 올라간 거야. 미국의 개별주들은 완전히 우리나라처럼 반토막 났어요. 그죠? 우리나라 개별주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죠? IMF급 상황이에요, 지금. 가격으로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언젠간 다 올라가겠지만. 자, 그게 왜 그러겠어요? 저금리 상황에서 돈들이 쏠림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 가는 것만 간다. 지금 우리 서울시장이 급등했던 계기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세 가격이 급등해요. 그죠? 어제 봤잖아요, 제가. 매매가가 9억 5천인데 신축 아파트 전세가 7억이야. 자, 그러면 예전엔 전세 7억에 살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예전에 은평구에서 그때가 언제더라? 2014년도, 15년도, 녹번역의 녹번 힐스테이트가요, 제 기억으로는 4억 5천에 분양했어요. 제가 굳이 지도를 안 띄워드릴게요. 4억 5천에 분양을 했는데, 그때 다 미분양이었어. 그 녹번역에 지금 한 12억 정도 하겠죠? 11억에서 12억 정도 하게 한 3배 올랐는데, 그때 전세가 3억 5천, 3억 8천 그 정도 했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 자체도 지금 2배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전세가 2배 올랐어. 매매는 3배 올랐어요. 그죠? 전세는 2배 올랐는데 매매는 3배 올랐어. 자, 그때 누가 샀겠어요? 그에겐 의미가 없는 얘기고, 강남의 아줌마들이 와서 다 미분양 싹쓸이 했는데 그 얘기는 의미 없는 얘기고.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싹쓸이 했을 수 있는 자신감이 뭐겠어요? 미래의 돈의 가치의 흐름을 그 사람들은 파악한 거야. 현금은 쓰레기다.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그리고 미래의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지금 그 전세가 얼마겠어요? 7억이겠죠. 그죠? 최소한 7억이겠죠. 7억, 8억 하겠죠? 그럼 매매 가격이 2배가 돼버렸어요. 자, 여기서 서울 아파트의 시세가 나오는 거고 지방 아파트의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좀 쉬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힘들어서 쉬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는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3억 5천이었던 게 한 10년 만에 한 7억 8억이 됐어. 2.5배 올랐어. 그러면 그렇게 된 건 뭐겠어요? 우리의 소득이 늘었어요. 자, 이거 제가 어제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좋은 글이에요. 나중에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2013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015년도 볼게요. 그때 분양 2014년도로 볼게요. 우리가 3,1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1인당. 그때가 녹번역의 힐스테이트가 분양가가 4억 5천, 전세가가 3억 5천, 3억 8천이었어요. 우리가 3,100만 원 벌 때. 근데 지금 얼마인가 보세요. 2023년 지금 4,400만 원이에요.
한 30%, 25%가 더 늘어난 거죠. 그죠? 소득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가격이 2배 뛰었어.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그 비밀을 찾아야 돼요. 자, 2013년도, 14년도의 금리와 2023년도의 금리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2013년 이전에는 한 6%, 한 6% 정도, 그죠? 조금 낮아야 5점 후반대. 근데 지금 3.5, 3.8이잖아요. 뭐, 한참 폭등할 때는 2.5였고, 일단 금리가 낮아졌다. 뭐, 금리가 지금, 낮은 금리에서, 미국이 뭐, 올려서 고금리가 됐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다시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면 3.5예요. 그럼 우리가 아마 대출을 받으면 3.8 정도에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엊그저께 부산은행은 뭐 2.9에도 준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죠. 금리가 낮아졌고 소득이 높아진 거야. 그런데다가요, 결정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그래프예요. 굉장히 가파르게 높아졌죠. 2000년 1999년 IMF 이후에 굉장히 급하게 뭐 굳이 80년도부터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우리 경제 성장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국민소득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앞으로 경제 성장이 잘 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담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금리 지표를 보세요. 지금 기준금리가 2016년도에 1.25였어요. 이러니 집값이 폭등 안 했겠어요?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1%대였어. 여러분, 이때 집을 안 산 거는 여러분들의 실수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수야.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런 기회가 오면 집을 사야 되겠죠? 그죠? 지금 3.5예요. 그죠? 나와요. 자, 기준요금은 그렇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이게 뭐냐면, 주거 환경 만족도예요. 내가 사는 집에서 나는 주거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06년도에 79.4였어요. 100을 만점 기준으로 볼 때. 자, 2016년도에 83.9야. 자, 2022년도에 86.5야. 이게 뭐예요? 점점 우상향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좋은 집에 사는데 나의 돈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자를 많이 내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좋은 집에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일단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애들이 조금 뭐 낡은 집이라든지 위치가 떨어지는 집을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님은 무리하게 집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직장이 너무 멀면 저 도시 외곽으로 안 가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금리가 싸니까 내가 많은 돈을 이자를 조금 더 내더라도 이자를 예전보다는 틀리겠지만 내더라도 좋은 집을 선택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역세권의 도심에 새 아파트 준신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기가 있겠죠. 그죠? 그런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더욱 새로운 집을 찾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즘 그 인기가 있는 이 마용성이 아파트 뭐 MZ 세대가 쓸어 담은 동네. 이게 마용성 얘기예요. 마용성 얘기. 그죠? 이 마용성의 이야기예요. 마용성의 이야기. 왜 마용성이 MZ 세대가 마용성을 좋아하느냐? 바로 직주 조건이 잘 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좋다라는 거야. 주거 환경 만족도가 좋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저금리다. 그죠? 이 저금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근데요, 결과적으로 이 저금리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사회가 양분화돼 버렸어요. 사회가 양분화돼 버렸다니까. 우리 정치도 그렇고, 뭐 우리도 좌파 우파 나눠지고 막 어떤 그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치열하게 막 경쟁을 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그죠? 정치도 그렇고. 이 저금리라는 게 뭐랄까요? 이 상당한 그 중산층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중산층을 또 나누어 버렸어. 그죠? 저금리의 혜택을 노려서 자산을 많이 쌓으신 분들은 위로 올라갔고,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했거나 또는 주식 투자를 잘해서 많은 부를 쌓아서 뭐 집을 또 다주택자가 되고 자식들에게 좋은 집을 사주고, 그리고 저금리 때 집을 제대로 못 사가지고 못 샀거나 아니면 낡은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완전히 또 이 벼락거지가 되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금리 때문에 지방이 완전히 죽 써버렸어요. 지방은 나름대로 많이 올라갔죠. 지금 사실 뭐 죽 썼다고 할 수 없어요. 2억 5천짜리가 대전 같은데 2억 5천짜리가 5억 8천을 찍었어요. 지금 물론 4억 5천이니까 그래도 그건 많이 올라간 거죠. 그게 저금리 효과예요.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도 2억 5천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지금 2억을 번 거야. 근데 사실 번 게 아니라는 거죠. 저금리의 효과죠. 중요한 거는 이제는 지방은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서울은 계속 올라간다. 왜? 수요가 그쪽으로 쏠리니까. 지방은 인구도 줄어들고. 여러분들 지방 아파트의 미래, 서울 아파트의 미래는요, 뭐로 판단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판단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기 강사들이 지방 아파트 갭 투자해라 뭐라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좋은 아파트 사시면 돼. 예? 근데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지방 아파트에 수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 전세 가격이 안 오르는데 굳이 내가 살 필요 있어요? 전세 살면 되지. 사놓고 집은 사는 건 투자하는 건 서울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니까. 다 이런 게 저금리의 효과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반쪽알이 됐다. 이 양극화가 돼버렸고 앞으로도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저금리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이 추세가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이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금리가, 이게 지금 금값이 막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불안을 먹고 자란다. 금값 고공행진. 이 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금이 계속 올라가는 게 왜 그러겠어요?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죠?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미국이 미국이 국채를 계속 발행하잖아요. 미국은 재정 적자 국가잖아요. 그리고 군사 패권국이잖아요. 그 거대한 군사 패권 국가를 유지하려면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적자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뭐를 메꿔요?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잖아요. 그러면 그 달러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좋은 우량주 사서, 그죠? 배당 다 뽑아가고. 사실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자, 그러니까 현금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앞으로도 저금리는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그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가지고 다시 금리 내려야 된다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연말로 가면은 금리를 2번 정도 내린다고 지금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고,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올리고 하면서 저금리를 유지하고,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껏 올려놓은 게 3.5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제는 3.5 이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경제 성장이 2%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금리를 3.5% 올려요? 그러면 기업들 다 망하는 거고, 자영업자 다 망하는 거고, 그래서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도 3%대, 그죠? 낮으면 2.5%대, 그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박스권에서 결국은 서울의 부동산으로 쏠림 현상이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메가 트렌드를 읽으셔야 돼. 읽으셔야 돼. 결국 그걸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영원히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누가 돈을 벌었겠어요? 누가 돈? 은행이 돈 벌었죠. 왜냐면
저금리가 되니까 대출을 많이 해줬잖아. 그죠? 근데 저금리에 대출해주니까 부조리에 벌어서 다 갚았잖아요, 우리가. 어? 별로 연체율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또 금리까지 올려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이자가 더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금융주들이 난리가 나게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메리츠 금융주주, KB금융주주, 하나금융주주, DB손해보험, 그죠? 이 손해보험회사도 다 그 대출하는 회사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찌감치 저금리의 수혜는 이거다라고, 이런 주식이다라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박스권에, 물론 저는 팔고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갈 줄 저도 몰랐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사실 또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거 기관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샀어요. 그죠? 무지하게 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저금리에 돈을 버는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었다. 그죠? 저금리에 계속 올라가는 건 금이었다. 그리고 저금리에 지금 서울에 아직도 저금리라는 상황 속에서 현금 부자들, 자산가들은 서울 부동산에 서울 마용성과 강남에 거침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결국은 뭐 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뭐 지금 뭐 마용성도 살 돈도 없고 서울에 아파트 살 돈도 없고 그러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근데 뭐 올라가는데도 한계는 있겠죠, 분명히.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게 내 집 마련을 하고 해야 되고 나는 수도권 나가서 살아도 괜찮다. 자, 그런 분들은 수도권 가서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직 가격이 저렴하다고. 그리고, 최근에, 그 문제가 뭐냐면, 분양 가격이 폭등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인건비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뭐, 그리고 우리 먹는 그 커피도 오르고, 식자재도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다 저금리죠. 저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죠?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금리에 대비하셔야 된다. 이걸 주식 투자에 적용을 하면요. 예를 들어, 저금리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 자, 우리 그걸 찾아야 돼요. 저금리로 주식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 자, 지금까지는 은행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도 더 괜찮을 수도 있어. 그죠? 더 괜찮을 수도. 아니면 여기서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 이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나온 거니까. 저금리에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어느 기업인가? 그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좋겠죠. 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죠? 주식으로 보면. 그리고 부동산은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저금리 시대에. 좋은 부동산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자, 최근에 이 서울의 집을 보세요. 서울의 집이 어떤가. 88 끓는 서울 집값 백약이 무효하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88 대책이 아파트 가격에 불을 지폈다. 얼마나 올랐냐면요. 이번 주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5년 11개월 만에 최대폭 올랐대. 0.3, 0.3이면요. 한 1.2%, 그 다음에 그러니까 12% 정도 오른 거예요. 이번 주에 12%, 매매 가격에 12%가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폭등한 거야. 그죠? 뭐 제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진짜 요즘 계좌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계좌 받기가. 큰 문제죠. 21주 연속 상승세다. 21주 연속 상승세. 그죠?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2018년 9월이 아주 폭등할 때인데 이때가 0.45였어요. 약 5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은 한 주간에 0.63, 완전 폭등이죠. 그죠? 다 미친 거죠. 그죠? 미친 거예요. 10년 11개월 만에. 자, 최근 아파트 상승폭이 둔화되는 폭이었으나 다시 올라갔다 이거죠. 다시 올라갔다 라는 거죠. 자, 지금 역시 주도하는 것은 마용성과 강남이다. 자산가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연말로 갈수록 금리는 떨어진다.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다. 그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다.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 이제 그런 데에 배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자치급으로 보니까 성남구가 0.63, 송파구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0.58, 서초구도 0.57, 강남구 0.46. 자, 그러니까 정부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가지고 뭐 과천에 뭐 1만 가구를 뭐 지구지정 하겠다 막 그냥 뭐 추진하는 걸 막 그냥 갖다 발표하는 것 같아요. 막 발표하는 거 이럴 때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분양은 뭐 2029년 30년이래. 예? 그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책 발표했죠. 의미가 없어요. 자, 이게 이런 그 상승세가 노두강과 금강구로 확산되고 있어요. 오늘 노두강을 다뤄보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 해보고요. 노두강도 거래가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노두강 금강구로 확산되고 있다. 자, 수도권도 상승폭이 조금 확대됐죠. 자, 수도권은 9월달에 상승폭이 커질 수 있어요. 자, 인천도 확대, 경기도는 상승폭 줄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자, 지방은 하락, 그죠? 지방은 하락. 자, 지방은 하락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저금리라는 게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부자는 더욱 부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고, 자, 어느 쪽으로 가담하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자,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